네, 뉴욕 증시 분위기 또 경기에 대한 최근의 시각들 들어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공포감이 조금 과장됐다고는 하나 일단은 장기 금리가 조금 진정이 돼야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부터 포함해서 뉴욕 증시 분위기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가 오늘 또 내려갔습니다. 2.36%대까지 내려갔는데요. 3개월물은 아직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2.44%대. 그러니까 10년물이 3개월짜리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지금 4일째 이어지면서 보여드리는 어떤 소위 일드 커브 자체가 상당히 좀 제일 아래쪽 빨간 선인데요. 상당히 좀 평평한 것도 아니고 축 처져 있는 그런 그림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 통계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그나마 오늘 무역 수지가 상당히 좀 개선됐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언론은 특히 워싱턴에서 상당히 반겨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무역 전쟁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1월 달에 무역 적자가 51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는데요. 작년 12월은 599억 달러였고요. 예상치는 570억 달러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10%나 무역 적자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1분기 GDP 약간 걱정의 목소리가 많지만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튼 조금만 좋으면 또 좋다고 얘기하는 게 또 트럼프식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또 계속 뭐가 나올지 얘기하면 모르겠고요. 실제로 올해 주식 시장을 좀 반등을 주게 했던 기술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밀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하락폭이 상당히 다른 지수보다 좀 컸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특히 반도체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언이 어닝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유럽 경기 둔화가 자기네들의 실질적으로 어닝 가이던스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침 삼성전자도 어닝 가이던스가 나머지 쇼크가 불가피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같은 얘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 번스타인 증권에서는 이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곳에서는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 정도로 하향하기로 했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앞서 독일 반도체 기업도 얘기했고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전 주가를 나쁘게 볼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어닝 가이던스 낮춘 것은 금년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어닝 가이던스를 스스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2월 중순이었나요? 엔비디아가 스스로 낮췄고 독일의 인피니아 이렇게 낮춘 것은 결국 삼성전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삼성전자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 섹터 전체적으로 0.57% 내렸고 반도체 지수가 1.4% 내렸습니다. 전 세계 같은 흐름이 되겠고요. 특징들을 보면 여전히 관심은 보잉이 되겠는데요. 보잉 737 맥스 기종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오늘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잉 주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반등까지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초기에는 이제 우려 공포감에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JP모건에서도 자료를 좀 냈군요. 어떤 시각인지 궁금한데요. 아이고 음성이 또 말씀하는데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를 연결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네, 그러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일단은 과거에 상당 부분 경기 침체로 갔었던 적이 많다고는 하나 그때까지의 시차각게 존재한다는 거고요. 꼭 그렇게만 또 가진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JP모건이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연결됐죠? 네네. 네. 어제는 그제 계속해서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가 있으니 JP모건도 곧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JP모건이 마침 오늘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월가의 최고의 퀀트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인 마르코 콜라노빅이 직접 오늘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소위 리세션의 시그널로 얘기되는 10년물의 3개월물의 금리 역전이 오히려 그 이후에 30개월 동안 오히려 주가가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 보여주는 것이 그 X축은 10개월, 30개월, 20개월 이렇게 개월수가 되겠고 위에는 이제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이건 어떤 그 수익률이 아니라 확률이 되겠는데요. 평균적으로 30개월까지는 S&P 평균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좋게 보면 10개월에서 12개월, 1년 정도는 무려
80에서 90% 수익이 평균보다 더 좋았을 확률이 컸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거죠. 4번밖에 안 되는 경험을 갖고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슷한 통화 정책이라든가 비슷한 경제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요. 어저께 얘기했던 크레딧 스위스랑 거의 비슷한 결과인데요. 첫 12개월은 에너지와 기술주 그리고 산업주가 오히려 올랐고 그 이후에는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소위 방어적 섹터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초반에는 앞에 계속해서 강했던 것들을 거기서 강화가 되겠고요. 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어적 섹터.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방어적 섹터는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오늘 JP 모건은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그동안 그 결과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요. 결국 금리 인상 낮추니까 결국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려 견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연준이 다시 부담스러워되고 결국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고 이것이 결국 리세션이 오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너무 시장에서 흥분할 필요 없다. 뭐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JP 모건도 좀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양한 시각을 들려주시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헷갈리는 거죠. 예, 갑자기 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아래 공포를 막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언론에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니야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결국은 스스로 생각해서 중심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은 다음에 말씀하신 것들을 적용해 보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료나 전망이 아니라 지표나 실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마침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돌입이 됩니다. 이익 전망의 변화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오늘 한국 주식시장 모트라님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객관적 숫자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도 저는 너무 민감하게 시장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둘러 매매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하루 이틀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주춤하던 이익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좀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치가 조금 더 내려갈 텐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소 최근 4주 동안에요. 한국의 12개월 예상 실적 주당 순이익이 또다시 4.6%가 내려갔고요. 이익 조정비는 34.2%가 마이너스 났는데 아시아에서 여전히 제일 낮은 수준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올 한 해 동안 순이익의 업종별 전망치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팩트셋이라는 곳의 자료를 갖고 전 세계 모든 걸 취합해서 미래셋 대우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오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체 시장 전망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지금 그나마 자동차 그리고 그나마 좀 희망이 있다고 하던 조선들도 모두 지금 최근 한 달 사이 이익전망이 다시 툭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나온 그림 보여드렸고요.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이익전망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에서의 펀더멘탈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익 전망이 버티고 있거나 그나마 꼬리가 좀 올라간다. 꼬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익 전망 자체가 좀 개선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섹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수 소비재랑 유틸리티 정도입니다. 유틸리티도 사실 증가라기보다는 개선된다기보다는 약간 하락이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꾸준한 편이 되겠는데요. 필수 소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소개해드렸나요? LG생활건강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의 결론은 뭐다? 제가 봤을 때는 아쉽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댈 것은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기댈 것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그런가 더불어서 이머징 마켓에 그나마 지금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여러분 판단은 뭐 미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수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정도가 좀 유효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다양한 재료에 의한 다양한 성장성 이런 섹터가 다양하게 움직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이 됐건 달러가 됐건 엔화가 됐건
글로벌 분산 투자가 다시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선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좋다고 얘기하겠고요. 대한항공도 이슈가 다양한 이슈가 있겠으나 대한항공도 결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제 이익 전망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으로 오늘은 가름을 해주셨습니다.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